이제 대선까지 39일, JTBC가 민심의 방향을 읽을 수 있는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엔 처음으로 한덕수 대행을 3자 대결에 넣어봤는데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보단 경쟁력이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출마하면 안 된다는 부정적 의견도 과반이 넘는 58%였는데 이 결과는 잠시 뒤 상세히 분석해드리도록 하고 오늘 낮 갑자기 발표된 김건희 여사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검찰이 지난해 10월 자신들이 내린 무혐의 결론을 번복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를 재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첫 소식 여도현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받던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건 지난해 10월입니다. 피의자가 주범들과 시세조정을 공모하였다거나 그들의 시세조정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직접 주식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금일 피의자에 대해 혐의 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황희석 변호사 등 고발인 측에서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냈고 서울고검은 조기 대선을 한 달여 앞둔 오늘 다시 수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검찰은 6개월 전 무혐의 결론을 내린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보내는 대신 서울고검이 직접 수사토록 했습니다. 서울고검 관계자는 공범들의 대법원 판결이 확정돼 관련자들의 추가 조사 필요성이 있다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3일 대법원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가 조작 일당의 유죄 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주가 조작에 돈을 댄 김 여사와 비슷한 사례인 전주 손모 씨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되면서 김 여사 조사 필요성이 더 커진 겁니다. 다만 서울고검은 별도의 수사팀을 꾸리는 대신 부장검사 1명에 이 사건을 배정해 검찰의 수사 의지에 대한 의무는 여전한 상태입니다. 서울고검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 항고는 기각했습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저희 JTBC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주목도가 떨어졌던 지난해부터 탐사 보도를 통해 검찰이 김 여사와 관련한 증거와 진술을 확보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알렸습니다. 저희 단독 보도들로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지만 검찰은 한 달 뒤 끝내 무혐의 처리를 했습니다. 이번엔 어떤 의혹들이 반드시 규명돼야 하는지 계속해서 조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2차 주포였던 김모 씨는 2021년 10월 수사망을 피해 도피하던 중 편지를 작성합니다. 김건희 여사 계좌 관리인이었던 민모 씨에게 주려고 했던 편지엔 김 여사가 등장합니다. 김 씨는 잡힌 사람들은 구속 기소가 될 텐데 내가 가장 우려한 김건희 여사만 빠지고 우리만 달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썼습니다. 당시 검찰 수사망에 오른 공범들만 처벌받고 김 여사만 피하는 상황을 우려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9월 JTBC 보도로 처음 알려진 내용인데 주가 조작 일당이 서로를 BP 패밀리라고 부른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주가 조작에 개입했던 투자자문사 블랙펄 인베스트의 약자를 따서 부른 건데 2차 주포 김 씨는 김 여사도 여기 포함된다고 진술했습니다. 김 씨는 2021년 10월 체포 직후 검찰 조사에서 BP 패밀리에 대해 같이 한 배를 탔다는 의미라며 권오수, 이종호, 김모 씨, 김건희 여사, 이모 씨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앞선 편지에서 김 씨가 우려했듯이 당시 검찰 조사를 피한 건 김 여사가 유일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이용된 계좌 명의인 91명 중 패밀리로 언급된 인물 역시 김 여사뿐입니다. 2020년 9월 검찰이 한국거래소에 요청해 받은 심리분석 결과서엔 김 여사 계좌의 시세 조종이 의심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김 여사와 어머니 최은순 씨가 2009년 4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모두 23억 원 차익을 얻었다는 게 한국거래소 결론이었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이런 증거와 진술을 확보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리한 검찰이 왜 갑자기 재수사를 결정했는지, 이번에는 수사 의지가 있는 건지 여러 의문이 드는데요. 법조팀 연지환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연 기자, 앞서 리포트로 전해드린 것 외에도 검찰이 김 여사와 관련해 확보한 진술과 증거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그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2020년 9월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가 본격화됐었는데요. 이 시점을 전후로 김건희 여사가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와 이 40차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네. 김 여사와 주가 조작 일당이 직접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특히 1차 주포 이모 씨는 2010년 1월 12일에
김 여사와 김호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권 전 회장이 주식 수익의 30에서 40%를 주겠다는 말을 했다고 검찰에 진술을 했습니다. 네. 이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는 말인데요. 이후 김 여사가 증권사에 전화해 10억 원이 든 계좌를 이 씨가 운영할 수 있게끔 말했다는, 즉 사실상 김 여사가 이 전주가 됐다는 게 이 씨의 진술입니다. 이 외에도 이 씨가 2010년 3월 김 여사에게 4,700만 원을 보냈는데 이 액수가 김 여사의 당시 손실액과 정확히 일치해서 이 손실 보전 약정도 했을 거란 의혹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더 수사하지 않고 김 여사를 무혐의 처리를 했죠. 최근 헌법재판소에서도 이 수사가 부실했다고 못 박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달 13일 헌법재판소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하면서도요, 도이치 수사가 부실했다는 점을 적시를 했습니다. 네. 헌재는 결정문에 김 여사의 문자나 메신저 내용, PC 기록 등 이 확보할 필요성이 있을 수가 있었음에도 증거 수집을 위해 필요한 수사가 진행되었는지는 다소 의문이다, 이렇게 적시를 했습니다. 네. 이 탄핵 요건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수사가 적절했던 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 그때도 국회에서 이 특검법이 통과가 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총 4번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번, 지난해 12월에는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네. 윤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살펴보면요, 이 도이치 사건에 대한 인식을 엿볼 수가 있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사법작용이 아니라 정치 선동이다. 과거에 이거 가지고 수백 명이 아마 밑도 끝도 없이 조사도 받고 그중에 일부는 기소도 되고 했는데, 그러면 다시 수사를 하면 제 아내만 조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한 지 반년이 이미 지났는데 왜 갑자기 재수사를 결정한 겁니까? 이번에는 수사 의지가 있는 겁니까?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린 지난해 10월 이 시점을 전후해서 저희 JTBC는 이 미공개 재판 수사 기록을 연속해서 보도를 해왔습니다. 네. 앞서 보신 김 여사를 향하는 이 수많은 증거와 정황이 그 안에 담겨 있었고요. 반드시 수사로 규명을 해야 할 부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이를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선 조기 대선을 한 달여 앞둔 오늘 전격적으로 재수사를 발표했습니다. 검찰이 겉으로 이 밝힌 이유를 보면요, 공범들의 대법 판결이 확정되어서 이 관계자들의 추가 조사 필요성이 커졌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네. 하지만 이 대선 전이라는 이 시점, 그리고 부장검사 한 명에게 사건을 배당했다는 점을 미루어서 이 여전히 이 검찰 수사 의지에 의문 부호를 찍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이 검찰이 도이치 수사를 위해서 검사를 추가 파견하는 등 추가 조치를 어떻게 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지켜보고 또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한 기자였습니다.